이런 날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무언가 어긋나 있는 날. 딱히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몸이 무겁고 마음이 예민하게 곤두서 있는 날.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괜히 짧게 대답하게 되고 평소에는 그냥 넘겼을 말 한마디가 이유 없이 날카롭게 걸리는 날. 그런 날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괜히 말이 차갑게 나갑니다. 내 안에 쌓여있던 피로와 짜증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향해버립니다. 오래 기다려준 사람일수록, 늘 곁에 있어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쉽게 그 예봉이 향합니다. 그리고 상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 채 밤이 되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제야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한테 그런 말투를 쓸 이유가 없었는데 내 기분이 나빴다고 해서 내 태도까지 나빠져도 되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나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속은 무너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다가 정작 전혀 상관없는 순간에 마음속 균열이 새어나옵니다. 버스 기사에게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가족의 안부 전화에 짧게 짜증을 내고 직장 동료의 평범한 질문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문제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의 감정이 어느새 내 태도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감정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화가 나는 것도 자연스럽고 서운한 것도 당연하고 불안한 것도 인간적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감정은 잘못이 아닙니다. 감정은 인간의 본능이고 삶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 감정이 내 말투를 지배하고 내 표정을 결정하고 내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것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화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슬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칼처럼 휘두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로를 타인에게 비처럼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잃습니다.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악의를 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그 감정이 반복적으로 태도가 되고 그 태도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보다라고 넘어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차가워. 괜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항상 예민하고 피곤해 보여. 무서운 일이지요. 우리는 한순간의 감정에 반응했을 뿐인데 세상은 그것을 한 사람의 성격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없애는 법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어도 품위를 잃지 않는 법. 마음속 폭풍이 몰아쳐도 태도만큼은 무너지지 않는 법. 상처받았더라도 타인을 상처 주지 않는 힘. 흔들리더라도 무례해지지 않는 깊이.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주제가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 채널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을 철학과 통찰로 다시 세우는 공간이니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원래라고 부르는 것들 중 상당수는 사실 상처가 굳은 것입니다. 감정이 반복되면 태도가 됩니다. 태도가 반복되면 성격이 됩니다. 성격이 굳으면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 도식 이모셔널 스키머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시절 혹은 반복된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감정적 반응, 패턴이 어느 순간부터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목소리가 조금 커지면 위협으로 느끼고, 누군가 침묵하면 겁으로 해석하고, 누군가 칭찬하면 이면을 의심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렌즈로 현재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착각이 생겨납니다. 내 감정은 진실이다라는 착각. 감정은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두렵다는 감정이 올라오면 진짜로 위험한 것 같고, 억울하다는 감정이 올라오면 진짜로 부당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해석의 산물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불안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을 느낍니다. 같은 침묵을 두고 어떤 사람은 거부감을 잃고 어떤 사람은 사려 기품을 잃습니다. 감정은 현실을 복사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내면을 복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정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내 감정은 타인이 만든 것이다라는 착각.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그 말이 나를 상처 입혔다. 그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감정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소하려면 외부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사과해야 하고 그 상황이 해결되어야 하고 그 말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집착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인정받기를 기다립니다. 복수하거나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그리고 보상 심리가 등장합니다. 억울함을 느낄수록 우리는 그것을 보상받으려 합니다. 말로, 태도로, 침묵으로, 거리두기로. 내가 상처받았으니 나도 상처를 돌려줘야 한다는 무의식이 작동합니다. 냉담함이 무기가 됩니다. 무반응이 복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에 가면 아래에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연결되고 싶은 갈망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 정의감이라는 또 하나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냉담한 태도를 정당화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구는 것은 당연한 거야. 감정이 태도가 될 때 우리는 그 태도에 이유를 붙입니다. 그 이유가 정의감처럼 느껴질수록 우리는 더 쉽게 그 태도를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 정의감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단단하게 붙들고 있습니까? 감정이 태도가 되는 과정은 이렇게 조용하고 은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차갑고 방어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상처에 반응하고 반응이 굳고 굳은 것이 성격이 됩니다. 그 과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타인의 행동에 조종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오래된 인간의 고통에 대해 철학자들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았습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몸은 구속되었지만 그는 이 간단하고도 혁명적인 명제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의 통제 안에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 통제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판단, 우리의 욕구, 우리의 의지,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통제 밖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행동, 타인의 말, 타인의 감정, 날씨, 우리의 몸, 죽음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이 두 영역을 혼동하는 데서 온다고.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방치합니다.
타인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고, 타인이 공정하게 대해 주길 원하고,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고, 슬퍼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을 일상의 순간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이 피곤한 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차갑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피로는 어쩔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피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 말이 나가기 전에 한번 멈출 것인지, 이후에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이것은 완전히 당신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쏟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바꾸려 하고, 지난 말을 되돌리려 하고,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은 일로 만들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착합니다. 그 집착이 바로 고통의 원천입니다. 에픽테토스의 처방은 이것입니다. 통제 밖의 것에는 무관심해지십시오. 이것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평온함을 유지하고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내면과 태도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할 철학자는 빅토르 프랑클 빅터 프랭컬입니다. 그는 철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치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였습니다. 아우슈비츠, 다하우. 그가 거쳐간 수용소의 이름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극단적인 비인간화의 공간들입니다. 그는 그 안에서 아내를 잃었고, 부모를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선택이 있다. 그 선택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이것이 그의 철학, 로고테라피의 로지오THERAPY의 핵심입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폭력도, 어떤 굴욕도 그 자극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가장 평범한 하루에 대입해 보십시오.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자극입니다. 그 순간 가족이 말을 겁니다. 또 하나의 자극입니다. 당신은 반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0에 가깝습니다. 피곤함이 즉각 짜증이 되고, 짜증이 즉각 말투가 되고, 말투가 즉각 상대방의 상처가 됩니다. 프랑클은 그 공간을 넓히라고 말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의식적인 멈춤을 집어넣으라고. 그 멈춤의 순간, 당신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피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도 그 선택을 지킨 인간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일상에서 그 선택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동양 철학에서 한 목소리를 가져오겠습니다. 장자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비교와 집착에서 온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에 집착합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나는 지친 사람이다. 나는 오해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태도가 됩니다. 장자의 나비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꿈에서 나비가 되어 훨훨 날던 장자가 깨어나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나비 꿈을 꾼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사람 꿈을 꾸는 나비인가? 이 물음은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고착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단단하게 규정합니다.
나는 예민한 사람이다. 나는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한번 틀어지면 오래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규정이 곧 현실이 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흐르십시오. 물처럼, 바람처럼. 감정을 붙들지 마십시오. 오늘의 피로가 내일의 태도가 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가장 큰 지혜는 고정된 형태가 없는 것입니다. 무의,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 감정에 저항하고 씨름하는 대신 그것이 지나가도록 비켜서는 지혜입니다. 오늘 당신을 지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파도입니다. 파도는 칩니다. 하지만 파도가 친다고 해서 바다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바다는 오늘의 파도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이 세 철학자의 말이 우리에게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을 감정으로 두지 않고 그것이 정체성이 되고 태도가 되고 삶의 방식이 될 때 문제가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당신의 통제 영역을 지키십시오. 프랑클은 말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넓히십시오. 장자는 말합니다. 흐르십시오. 붙들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모이면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철학적 이야기를 내려놓고 아주 구체적인 실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는 것을 막고 깨어있는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건 내 감정이지 나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구별하십시오.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것이 곧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화가 나면 나는 화난 사람이 되고 지치면 나는 지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상태로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실천법은 이것입니다.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나의 감정이다. 나는 지쳤다가 아니라 나는 지침을 느끼고 있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작은 언어의 전환이 당신과 감정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타령합 DEFUSION이라고 부릅니다.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오늘 폭풍이 분다고 해서 내가 폭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 날씨를 경험하는 존재이지 그 날씨 자체가 아닙니다. 이 구별 하나가 감정이 태도로 굳어지는 것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 반응하기 전에 3번 숨을 쉬십시오. 빅토르 프랑클이 말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각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는 순간 딱 3번만 숨을 쉬십시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3번입니다. 6초에서 9초 정도의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뇌의 반응을 바꿉니다. 감정적 반응은 편도체에서 0.2초 만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성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전두엽이 활성화되려면 몇 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몇 초를 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피곤한 날 가족에게 짜증 섞인 말을 내뱉기 직전 그 3번의 숨이 당신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는 능력,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빠른 반응이 지성의 증거가 아닙니다. 느린 반응이야말로 성숙의 증거입니다. 3번째, 오늘의 감정을 오늘 안에 소화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억누릅니다. 바쁘게 지내며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처리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혀 상관없는 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버스 기사에게, 배우자에게, 아이에게.
실천법은 이것입니다. 하루가 끝나는 시간, 딱 10분만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십시오. 노트에 써도 좋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오늘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도 좋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순간에 차가워졌는가? 그것은 어디서 왔는가? 그 감정은 지금도 유효한가? 이 질문들이 감정을 소화시킵니다. 소화된 감정은 태도가 되지 않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감정만이 태도가 됩니다. 오늘의 감정은 오늘 안에 마무리 짓는 것, 그것이 내일의 관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네 번째, 인정 욕구를 직면하십시오. 많은 인간관계의 고통은 이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가치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욕구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욕구를 타인에게 완전히 위탁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타인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존재가 흔들리고 타인이 반응해주지 않으면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 불안이 태도가 됩니다. 눈치를 보는 태도, 먼저 말을 걸지 않는 태도, 혹은 반대로 지나치게 자기를 증명하려는 태도가 됩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의 AIN DBOTTO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서 있으면 타인의 판단은 참고사항이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타인의 판단이 전부가 됩니다. 매일 한 가지씩 타인의 평가와 무관하게 스스로를 인정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이 작은 자기 인정이 쌓이면 타인의 반응은 더 이상 당신의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관계에도 계절이 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좋은 관계는 영원해야 한다고, 한번 맺은 인연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면 내 잘못이라고 자책하거나 상대방의 배신이라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나 자책이 태도가 됩니다. 하지만 관계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관계도 변합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겨울이 왔다고 해서 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계절의 흐름입니다. 어떤 관계는 당신의 특정 시기에 아름답게 빛나고 그 역할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그것이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결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관계는 더 빨리 상합니다.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관계가 자신의 계절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 놓아줌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태도는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짜로 무엇인지를 알 때 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의 방향이 달라질 때 관계의 풍경이 바뀝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는 당신에게 한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말이 차갑게 나간 날, 밤이 되어서야 후회가 밀려오던 그 장면. 그 후회는 사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당신 안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무감각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양심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후회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후회는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닙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는 것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결국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오늘 내가 차갑게 굴었던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남아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자책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대신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조용히 말하십시오. 아까 내가 좀 차가웠는데 미안해. 그 한마디가 모든 해명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타인의 말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의 감정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넓고 훨씬 깊은 존재입니다. 오늘 예민했다고 해서 당신이 예민한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차가웠다고 해서 당신이 차가운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당신이 그런 감정을 통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요함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요함은 감정의 파도가 치더라도 당신이라는 배가 방향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고요함을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는 시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내 감정을 경험했는가 아니면 감정이 나를 살았는가?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밤 이 질문을 품고 잠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 고요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